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주에 골라본 책은 존 버닝햄의 특별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그림 동화 작가 존 버닝햄이 그림과 함께 엮은 유쾌한 이야기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란 책인데요. 굉장히 두툼한 책이에요. 366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인데 과거의 글들과 지금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나이듦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는 시도로 이 책을 만들게 됐다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준 분들도 있고 과거의 문학 작품 속에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또 간추려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책에 실린 소견이나 충고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어본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쩜 나만 이런 게 아니네 라고요. 나만 그렇지 않구나 라는 동질의 공감으로 노년에 대한 고찰을 함께 해보는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맨 처음 나눌 글은 1906년 프라하에서 태어난 유대인 피아니스트 앨리스 조머의 인터뷰 글입니다. 나치 시대에 테레지엔 슈타트 수용소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에서 피아노 교사로 지냈던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수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난방입니다. 5분 만에 방이 따뜻해지죠. 나이가 들면 따뜻하게 지내야 됩니다. 2번째는 운동합니다. 저는 매일 2-3시간을 걸어 다니는데 운동화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걸을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3번째 이유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둘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곤 합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아주 음악적인 집안이에요. 또한 저는 낙천주의자입니다.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좋은 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가치체계도 많이 바뀌었어요. 수용소에 들어갈 때 6살이던 아들 라파엘은 나올 때는 8살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난민이었습니다. 라파엘이 그런 끔찍한 어린 시절을 겪고 나서도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84세에 이스라엘을 떠났죠. 유럽에서 첼로를 가르치던 아들 라파엘이 함께 지내자고 해서요. 이스라엘에서 지냈던 37년 동안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연주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잘 변하지가 않는데요. 나무를 뿌리째 뽑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곳에 있는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아들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일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문제가 생기죠. 안경에 돋보기까지 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97의 나이에 새로운 곡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요즘도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새로운 소나타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행복해집니다. 젊음은 곧 투쟁이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이미 뭐라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이죠. 그런 경험이 참 좋은 것 같더군요. 삶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삶을 더 즐기게 되는 거죠. 따뜻한 방과 음악, 그리고 책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가져야 해, 이것도 꼭 가져야만 해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창밖에 나무만 바라봐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새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을 봅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또 누군가에게나 좋은 점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바라보겠다는 그 노인의 고백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이란 존 버닝햄의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글은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세 자매 가운데서 베르시닌의 대사입니다. 함께 나눠보죠. 종종 혼잣말을 하곤 하지.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가진 채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작문 숙제를 할 때처럼 처음에 대충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내 생각엔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 안톤 체호프의 작품 세 자매 가운데서 중령 베르시닌의 대사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한 번의 시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가정이지만 그런 가정을 통해서 지금의 내 삶을 조금 다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문 숙제할 때처럼 처음에 대충 한번 쓰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려고 할까?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다. 영화 속에도 이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주인공이 그 삶을 다시 꾸려나가는지 보는 흥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영화처럼 그렇게 다시 돌려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본인에게 또 깊은 질문을 던지는 글이기도 하네요.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영국의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페레그린 윌슨이란 사람의 인터뷰 글입니다.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아직 늙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내가 비정상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젊었다는 느낌이나 이제 중년이구나 하는 느낌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시기에 느꼈던 희망이나 걱정, 두려움들은 기억나지만 그 두려움이나 걱정 그리고 희망들을 느꼈던 사람은 모두 같은 나였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그 자의식 때문에 세세한 차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많은 것이 변하지만 더 많은 것이 그대로 남는다. 놀랄 일인지 안심해야 될 일인지 어쩌면 실망스러운 일인지도 모르지만 이 프랑스 속담은 노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항상 구제 불가능한 나였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많은 차이들이 있다. 욕망의 강도, 하고 싶은 일들, 야심, 유혹, 위험 등등. 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꼭 노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일들이다. 서서히 어둠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가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 자아가 아직 조금도 위축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 적도 있다. 나이가 들면 꼭 붙들고 있던 이 자아를 좀 놓을 수 있겠지 하고 말이다.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대로 말하자면 더 확고해졌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구성하는 아주 본질적인 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확고한 자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더 강해지는구나. 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나눠볼 글은 간호사이자 수녀이자 의학 전문 기자였던 클레어 라이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로 가득 찬 이런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항상 날아오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여성들. 3세. 자신의 모습에서 여왕을 본다. 8세. 자신의 모습에서 신데렐라를 본다. 15세. 자신의 모습에서 못생긴 소녀를 본다. 20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키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머리가 너무 직모이거나 곱슬머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지만 어쨌든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30세. 이제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쨌든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40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은 깨끗해 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망가진다. 50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러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60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호령한다. 70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혜와 웃음, 그리고 능력을 본다. 삶을 즐긴다. 80세.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보라색 모자를 쓰고 마음껏 재밌게 논다. 어쩌면 보라색 모자를 조금 더 빨리 써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행에 따른 변화를 입심 좋게 적어 내려간 이 글은 나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차분한 확신을 지닌 어린 시절에서 두려운 불안감으로 가득 찬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성인이 되면 자신에 대한 의심이 떠날 날이 없다. 이 글을 읽으며 나는 향수에 빠졌고 그렇게 변화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다. 예순에 이르러서야 나는 조금 현명해졌다. 내가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가끔씩은 삶을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 비록 그동안 즐겁게 해오기는 했지만 일이 세상의 처음이자 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가 일흔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망가지기는 했다. 그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옛날 속담들에 담긴 진실과 가치를 알 것 같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든 끔찍한 일이 있을 때든 어쨌든 그 말이 항상 도움이 되었다.
이 일도 곧 지나갈 거다라는 그 말이. 이 말의 효과는 놀랄 만큼 대단한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어떤 문제든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때론 아주 바빴고 가끔은 끔찍했고 행복한 적도 있었던 지난 70년 동안 배운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도 핵심은 내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른이 넘은 늙은 몸이지만 나는 내적으로는 아직 불안한 30, 40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 호리호리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여기서 즐거운 것은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적 모습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나로서는 나이가 든 것이 기쁘다. 다시 한번 달고 다른 표현을 빌자면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직 남은 날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놀라기도 한다. 이제 그만 쓰고 보라색 모자나 사러 가야겠다. 깃털이 달린 커다란 모자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존 버닝햄이 엮어낸 이야기 책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피 아저씨의 드라이브, 건피 아저씨의 낚시, 지각대장 존. 아이들 어릴 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봤던 그의 글과 그림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노년을 바라보는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전 속에서 길어낸 노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사람에 따라서 짚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각자의 그 시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본 책이었어요. 2주의 책,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